가지 요청 사항을 구두로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검찰 특수단은 침몰원인 수사하라! 검찰 특수단은 국정원 수사하라! 그리고 책임자를 검찰! 처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희생되신 304분의 영령께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을 만들겠다 발표했던 날이 바로 그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이젠 어느 정도 결실이 맺어지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단 하나의 남김도 없이 모두 진상규명이 돼서 이 나라에 지금 4개월여가 지난 현재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난 2019년도에 두 차례에 거쳐서 총 54,416분의 국민들과 함께 고소 고발을 두 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책임자, 그리고 현장 구조 지휘 세력,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기무사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등 이렇게 부류를 나눠서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해경지휘부 일부만, 그것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 중인 걸로 최종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큰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304분 그리고 덧없이 죽어간 우리 엄마 아빠들의 가슴속에 담아놓은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 왜 구조받지 못하고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잘 알다시피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12가지 요청 사항이 갖는 의미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수사 결과 발표에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별수사단의 성과로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2가지 요청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사항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된 겁니다. 잘 알다시피 세월호 AI 스테이트는 세월호 그날 침몰 사항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AI 스테이트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침몰 원인 규명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AI 스테이트와 관련해서는 세 차례 누락 복원 과정이 있었는데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는 특별수사단에서 AI 스테이트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요청 사항은 이미 사참위에서도 수사 의뢰한 DBR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요청 사항은 세월호 승객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사고 당일 선장과 선원은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성격을 내버려두고 탈출했습니다. 이 탈출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그동안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원과 선장이 왜 탈출했고 그리고 1, 2, 3 등장이 유일하게 직접 구조한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청 사항은 세월호 사고 직후 세월호 선원들은 8시 52분에 조타실에 모였고 55분 제주 VTS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승객 구조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9시 13분 둘라 에이스호 선장이 빨리 라이프 자켓을 입고 탈출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고 9시 20분경 진도 VTS에서 선장이 탈출을 결정해서 하라고 했음에도 묵살했습니다. 실제로 검찰, 감사원 그리고 일기 특조위 청문회 과정에서 세월호 조타실에서 8시 52분부터 탈출하기까지 밝혀진 내용은 청변에서 특별수사단이 8시 52분부터 9시 45분 탈출까지 조타실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 씨가 사고 한 달 후에 수습되었습니다. 수습 내용을 확인하는 금시조서에 양대홍 사무장의 차기 복장이 어문입니다. 양대홍 사무장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그리고 당일에도 흰색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객부 직원들이 일반 승객과 구분하기 위해서 흰색 계통의 제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습 당시의 금시조서에는 양대홍 사무장의 차기에 대한 기술 내용이 있는데 검정색 상하 일체형 작업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흰색 제복을 입고 수습돼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검정색 상하 일체형 작업복으로 수습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요청사항이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요청사항은 침몰 후 생존자 수색과 관련된 대표되는 최근에 사참위 요청사항과 관련돼서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 과정에 대한 응급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단정으로 이송한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밝혀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 후 정부의 대응과 진상 은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사고 당일 8시 반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는 정부 차관 및 국정원 1차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경본청은 9시 5분에 목포 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해상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해경본청은 사고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에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9시 5분경에 국가안보실 또는 NSC에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포함해서 국가안보실은 YTN 뉴스를 통해서 9시 19분에 세월호 사고를 인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NSC 회의에 대한 회의 자료를 확보를 해서 최초에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끝까지 밝혀달라는 내용이 7번째입니다. 8번째는 검찰 수사 외압과 관련돼서 철저히 밝혀달라는 내용이고, 9번째는 쪼리 활동 방해와 관련돼서 끝까지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10번째 요청사항은 국정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마 사고 직후에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상사고 보고 개통도에 의하면 세월호만이 국정원에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 침몰 후 인양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포 해경에서 선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특히 일당자 손지태는 목포 해경에서 조사받은 진술조서는 4월 16일과 4월 20일 2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 조사에서 손지태는 매일 조사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두 차례에 걸친 진술 조서 외에 매일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왜 매일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지태는 진술 조서를 받은 날짜 4월 16일과 4월 20일 사이 4월 17일인 오전 9시 20분경에 자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의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국정원 지조가 있을 텐데 마스크하고 나간다라는 문자를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외에 일반 해난 사고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손지태가 왜 국정원 지조를 받는다라고 말한 이 문자 메시지에 근거해서 국정원이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요청사항이 10번째입니다. 11번째, 12번째는 당부의 혹은 촉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 수사단이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가족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참위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서 끝까지 세월호 진상을 밝혀달라는 당부와 촉구의 요청입니다. 12번째는 그동안의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용역 낙찰 과정, 비용의 300억 추가 지급 관련,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 수없이 인양 공법이 변경된 내용과 관련해서 특수단이 철저히 끝까지 밝혀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2가지 요청사항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갖고 의견서로 작성했고 오늘 제출을 할 것입니다. 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특수단이 수사를 종료하고 발표했을 때 과연 특수단의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수단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